간부공무원 청년 특별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당부 말씀 있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청렴도 측정은 이런 행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청렴도 측정은 민원부서라든지 인허가부서라든지 그런 부서에 비리가 없으면 청렴도가 1등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경남지사 할 때 행사를 해서 청렴도를 꼴찌 수준에서 2년 만에 1등으로 올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인허가부서 그리고 민원부서 거기에서 비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청렴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간부 공무원들이 비리로 구속이 되거나 형사처벌이 되면 그 시도는 청렴도가 한 3년 이상 꼴찌로 내려갑니다. 대구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지난번에 정무부 시장이 뇌물로 문제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구시 청렴도가 바닥을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부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간부 공무원들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면 대구시 청렴도가 급전직하합니다. 그 유념해야 됩니다. 간부 공무원들 여러분들이 맑게 살아야 돼요. 살다 보면 권력이냐 돈이냐 그 양자택일해야 하는 순간이 많이 공무원들한테는 옵니다. 돈을 택하는 사람은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서 벗어나고 내 권한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깨끗하게 하겠다는 그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평생을 깨끗한 공무원으로 끝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육하는 것을 내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교육 내용도 잘 들으시고 민원부서, 인허가부서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게 대구시 전체의 청렴도를 가늠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대구시가 청렴도가 지금 최하위죠. 예, 그렇습니다. 최하위로 떨어지게 된 게 그런 이유입니다. 청렴도 떨어지면서 비간부원들, 일반 공무원들이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니까 간부 공무원들의 처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거 명심해야 할 겁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경남지사 할 때나 지금 나는 거의 외부 인사와 오만찬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거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꼭 만날 일이 있으면 시청 접견실로 오라고 합니다. 시장이 되고 난 뒤에도 특별하게 오만찬 해야 할 경우에는 뭐 언론사라든지
같은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외에 일반인들하고는 오천만찬을 하지 않습니다. 내 경남지사 4년 4개월 동안도 그렇게 했어요. 특히 대구광역시는 지원기관이 아니고 집행기관입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외부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면 어떤 식의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 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야지 대구시가 깨끗한 대구시가 되고 청렴도 1등급을 맡게 될 것이다. 경제부 시장 내 말 잘 들어야 돼. 네? 서울서 내려오니까 내가 밖에 안 나가니까 경제부 시장이나 행정부 시장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내가 40년 이제 공직 생활을 합니다. 검사 때도 얼마나 청탁이 많습니까? 얼마나 청탁이 많습니까? 93년도 슬로트 머신 할 때는 100억을 준다고 했어요. 지금 같으면 1,500억 가까이 돼. 그거 묻고 LA 갔으면 지금 갑부로 삽니다. 그 당시 그 돈 가져가서 뭐 집을 60채를 사요. 그 줄라고 하는 놈이 그래 다 가르쳐 주더라고. 그 월세 받아 먹으면 한 달에 10만 불 정도가 나와요. 그런 인생 살았으면 아마 LA에서 골프 치다가 벼락 맞아 죽었을 거야.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공직을 택하는 순간 돈하고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다. 공직을 택하고도 돈과 친숙해지려고 하면 그 공직 생활 감옥 생활로 변한다. 명심하십시오. 오늘 강사가 어떤 말씀 하실지 모르지만 잘 듣고 그대로 하십시오. 청탁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뭐 청탁받지 마라 그런 소리 아닙니다. 청탁과 연계된 돈거래는 하지 마라. 사람 살다 보면 친구 청탁도 있고 또 모든 청탁이 다 있어요. 친한 사람들. 그걸 배제할 필요는 없어요. 청탁 받아도 돼요. 근데 업무와 연계지어서 부정한 행동을 하지 마라. 청탁 받아도 그대로 놔두고 공정하게만 처리하면 돼요. 그리고 청탁과 관련지어서 돈거래나 하지 마라. 그걸 부탁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런 돈 없이 살아도 세상이 아름답다. 이 돈 받은 사람 얼마나 불안하겠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그 불안불안 사느니 좀 편하게, 마음이라도 편하게 그래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기는 뭐 청탁 금지라고 그러는데 나는 청탁 받으라고 그래요. 다 청탁 받아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업무와 관련지어서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또 청탁과 관련지어서 동거래가 오갈 때 그때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내 있을 때 1등 해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조심하라고. 당신들이 잘못돼서 감옥 가버리면 대구시 청렴도 이거는 또한 3년에서 5년 동안 늘 꼴찌야, 평가에서. 그 회복이 안 돼요. 오늘 교육 잘 받으시고 그냥 편하고 오래도록 안정적인 공무원 하자, 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좋은 을입니까? 라는 주제로 갑과 을의 생각 차이로 보면 그리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는 고객이 되어서 또 갑이 됩니다. 이렇게 갑과 을의 관계는 바꾸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 TV를 보다가 연예인의 일화가 있어서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어떤 관리자가 되시길 원합니까? 그리고 우리 회사는 어떤 직원들을 원할까요? 자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자, 꼰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개인적인 입장에서 요즘 세대는 무슨 세대일까요? 3요의 세대라고 합니다. 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미쳤나? 그런 생각 들죠, 그죠? 근데 그냥 무턱대고 시키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들 이 신입사원과 이 30대 초반의 사장님과의 관계가 서로의 입장 차이인 거죠. 자, 여러분들 중에 60년대 후반, 70년대생 있으세요? 언제까지 신입사원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그들이 얘기하는 꼰대 조금 다르게 한번 볼까요? 얼마나 친절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와서 알려줘요. 그쵸? 그리고 그래서 그걸 사전에 막고자 미리 얘기해주고, 그리고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신입사원 때는 말이야. 자, 이런 분들을 그분들은 항상 우리를 꼰대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어때요? 꼰대라고 얘기해버리면 여러분들 더 이상 할 얘기가 있나요? 말 그대로 우위를 이용해서 예의에 어긋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관리자분들이 이렇게 있다가 결론을 다 내려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회의는, 그리고 실제로 직무 관련자들한테 그 경조사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조사비를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청탁설정,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을 하겠죠. 소속 기관만 열람 가능한 내부 통신망에 게시를 하는 것만 가능하고요. 불이익을 위해서 갑질을 하지 말라.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관이 국민에게 그때 대충 되면 우리 엄마가 전화를 받고 있어요. 친절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좀 들어보셨죠, 그죠? 그렇죠. 먼저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요. 그리고 차단을 해요. 그럼 일주일 동안 차단이 되거든요. 대부분의 콜센터 보면 욕설하는 민원이 일주일에 한 100건 정도 돼요. 그리고 한 달에는 뭐 몇천 건이 되겠죠. 강제 조항이에요. 다 보면 행동을 징계할 수 있다라고 하지 징계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없어요. 퇴직 후에 돌아가면서 수의 계약을 하는 것이 관리였는데 공개 입찰로 새로운 업체가 계약하면서 불리함을 신고해. 근데 실제로 제가 겪은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우리 그 성임이었던 매니저가 막 이상한 거, 너 데이트해놔. 딱 4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뭘까요? 인격.